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땅굴 안보를 하다 보니까 국가안보, 간첩안보, 5.18 안보 이것들이 다 같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문을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안보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IT의 내일 한국은 안 보인다. 세스 화두인 가상현실 전기차 드론 미중불이 주도하고 한국은 가전만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확 바꿀 새로운 시장, 10년 뒤 한국 자리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대통령께서 10년 뒤에 뭘 먹고 살지 걱정이다. 1월 4일 날 염려한 것이 현실로서 CS가 뭐냐면 소비자 전자쇼입니다. Customers Electron Show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전자가 방향이 전자 시장이 어떻게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올해 CS의 핵심 키워드는 가상현실, 드론, 전기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무대에서 한국 업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땅굴 그거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봐도 아직 자, 그 다음에 DJ와 노무현의 결별해서 동교동 좌장 권노갑 전 의원이죠. 이 양반이 더 민주를 탈당해서 10여 명이 더 이제 동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DJ와 노무현을 여기다가 썼는데 국가를 간첩 기득권층 시스템으로 만든 두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 간첩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6월 13일 날 연천 땅굴을 덮은 사람이죠. 이분이 연천 땅굴. 노무현 2007년도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시켜서 가좌동에 수십 미터 열차길이 가라앉았죠. 그 밑에 땅굴 때문에 그걸 쌍용건설에다 뒤집어 씌우고 쌍용건설이 니들이 설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 씌운 사람이 또 노무현, 김장수, 김관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간첩 기득권층 시스템으로 땅굴 덮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꾼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을 했던 DJ와 노무현이고 이걸 바로잡지 못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3대에 걸쳐서 이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청와대 24명의 간첩, 국회의원 67명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670명 이상의 이 배후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법원 224명의 판사 그리고 직원들 700여 명 그렇게 해서 984명 약 1000명의 간첩들이 앉아있죠. 정부까지 합치면 1000명이 뭡니까? 자, 그 다음에 학계에 3만 명 중고등학교에 몇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들어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노동계에 5,000명 한노총과 민노총에 이제 1,800명 1,500명 수준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이 노동계를 장악하고 있죠. 언론계 1,570명 언론계 간첩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들춰내도 이 진실을 알리지 않고 땅굴 집회를 해도 땅굴을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5.18의 진실을 지만원 박사님이 들춰내도 언론이 보도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왜? 언론계에 1,570명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종교계 1,200명. 땅굴 있다, 5.18 있다 설교하는 목사 찾아봤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 다 정부 간첩단에 의해서 다 고리가 끼어서 김사만 목사님 그 양반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 땅굴 있다라고 하는데 땅굴은커녕 개미굴 하나도 없다. 이걸 대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어야 되는 정부 간첩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또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북핵 선제 타격하는 4D 훈련 이러면 3월 실시한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죠. 북핵을 선제 타격하죠.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것이 북핵과 땅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전쟁, 프리벤티브 워라고 하죠. 예방 전쟁이 필요하고 이 예방 전쟁의 필수 조건으로서는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어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간첩 격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층 간첩을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기부가 국정원이 213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그 다음에 저 기무사가 57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경찰의 보안계와 정보계가 55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이 이걸 결단하셔갖고 비밀 계획을 해서 끌고 나가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A3 3면입니다. DJ와 노 세력 세 번이 만난 거 이별 제1야당 호남축 붕괴됐다. 그래서 간첩 김대중이와 간첩 노무현이가 여기 이제 얼굴이 나와 있죠. 죽은 사람인데 간첩 공화국 만든 주범 해갖고 제가 밑에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 주의의 대외 정보학 이게 1월 1일 날 도쿄 신문에서 발표된 걸 1월 2일 날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죠. 자,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의 핵심이 뭐예요? 청와대와 총리실과 국방부와 합참 안기부 등의 간첩을 취직시켜라. 그래서 간첩 종북의 기득권층을 만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 1월 1일 날 도쿄 신문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활약하는 중국 뭐 이런 스파이들이 다 활약해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와 총리실과 국방부 합참과 안기부에 간첩을 취직시켜라. 이게 97년, 98년도에 김정일이가 누구에게 내린 특명이죠? 김대중에게 내린 특명이죠. 맞아요. 97, 98 대외 정보학. 그 다음에 이 DJ를 물려받은 DJ의 son of DJ. 이 노무현이가 그 짓을 계속했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5년 임기 마치고 나왔죠. 그래서 자, 간첩 종북 기득권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의 기득권층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 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순진 합참의장, 육군 대장이죠. 이 사람은 김관진에 의해서 김관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합참의장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인무 국방차관. 이 사람은 김장수 간첩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자, 그대로 그래서 가야 종북과 간첩의 세상이 된 겁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장악당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장들 아마 김관진, 김장수 줄을 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북의 길, 땅굴 없다 땅굴 숨기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알아차리시고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알아차리시라고 제가 브리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제 전혀 모르고 일반인들은 있어요. 몰라요. 네. 자,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 박원순 천령수당. 이 박원순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임종석 간첩입니다. 임종석이는 간첩이고 박원순이는 종북입니다. 네. 임종석은 직접 지령을 받고 이 지령 받은 걸 박원순이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복지부 대법에 소송 제기하겠다. 서울시 헌재 심판 청구 맞불하겠다. 그래서 여기 복지부 장관이 정진엽 씨가 이제 대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네가 돈을 왜 공짜로 왜 막 주냐? 그렇지. 이거 선거운동 아니냐? 이게 왜 맞아요. 공짜로 주냐? 이게 박원순이와 임종석이라고 하는 간첩이 이 나라 거덜내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종북 간첩 기득권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신설해갖고 직업 없는 청년들 거저주겠다.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간첩이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키워들라고 나중에. 자, 여기에 간첩시장, 부시장, 광화문의 국기개양, 정부 땅에나 해라. 광화문은 서울시 땅이다. 이 짓 하는 놈이 요 박원순, 종북, 임종석 간첩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요 임종석 간첩, 요 부시장이라고 하는 정무 부시장을 하고 요 놈은 땅굴 통로를 관리하는 놈이에요. 구간 지하에 땅굴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로 간첩이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14일 날 데모할 때 거기에 5,000명의 이 북한군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올라와라 하면은 요 놈이 임종석에 문 열어주면 다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북 간첩 기득권층 지원하는 놈인데 서울시청과 공원에다가 지하 땅굴 기지, 서울시청 밑에도 지하 땅굴 기지가 있고 공원 밑에 모든 공원 밑에 지하 땅굴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전력과 수도와 가스를 서울시민 세금 낸 걸로 지원해주는 놈이 요 박지원하고 임종석이란 놈이에요. 주여. 이거 수사해야 되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8월 13일 석촌동 지하 땅굴 5 곱하기 7 곱하기 80m 라운지가 이렇게 잡힌 거. 그걸 옆을 또 갈가줬어요. 제가 20날 들어갔을 때는. 라운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22일 날 김무성 당대표가 들어가고 그 짓을 연출한 놈이 박원순입니다. 박지원이고. 맞아요. 자, 그래서 빗물 쓸림으로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요게 빗물 쓸림으로 5 곱하기 7 곱하기 80m짜리 거대한 땅굴이 빗물 쓸림으로 생겼다. 여기에 5천만 바보 같은 이민족이 넘어갔고 박근혜 대통령 바보가 넘어간 겁니다. 이거 수사하면 나와요. 왜? 거기에 모래로 채워졌어요. 모래 채워주는 것도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그 모래 65%가 지금 빠져나가갖고 뭘로 돼 있어요? 모래 주머니로 돼서 이제 광화문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던져갖고 이제 도로를, 모래 주머니 도로를 만들 그걸로 지금 준비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님, 이 박원순 이 간첩, 임종석 이 간첩 이 새끼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송주를 지금 무고죄로 갖다 집어 쳐넣든지 한송주 말대로 석천동 기아 땅굴, 기아 차도 밑에 거기를 들고 파갖고 한송주 장군 말대로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모래가 없어졌으면 이제 동아일보사 밑에 그다음에 조선TV 밑에 덕수초교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트윈트리 타워 밑에 그리고 저기 이 연합뉴스 사 밑에 네 곳에 수사해야죠. 땅굴 속에 파서 해야죠. 나라를 살리셔야죠. 자, 이제 여기 조선일보에 30년에 4월 총선의 연기가 이제 나왔어요. 4월 총선 연기해야 된다. 예? 권대열 칼럼인데 정치부장입니다. 근데 요 4월 이거 연기해야 된다는 걸 누가 얘기했냐면 야권 출신 조순영 전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거구 위헌 상태가 되자 TV조선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법 통과시켜달라고 애걸할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총선 연기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총선 연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룰이 지금 현재 국회를 깽판친 300명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시민이 말이에요. 들어가기가 선거운동하기가 왜? 선거구도 핵정이 안 돼 있어. 그래. 뭐 벌점 있고 막 플러스 있고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했고 선거법상 최소 120일의 선거운동 기간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에 제한됐다. 한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총선 때마다 의원들이 50% 가까이 바뀌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처럼 의원들에게만 무한정 유리한 선거구 획정과 경선 방식은 찬성 반대 이전에 반칙이다. 예, 이렇게 이제 반칙이다. 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총선을 연기해야 되는데 연기해야 되는 주범이 누구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죠. 예? 국회 선진화법.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리티 40% 이하를 점유하고 있는 문재인과 이종걸 요 두 간첩이 지금 나라를 이 모양으로 끌고 가고 4월 총선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헌의 사태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기에 정의화가 이들과 대화하라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4월 총선 연기는 대통령께서 이제 결심하셔갖고 이거는 반칙입니다. 반칙으로 300명 저 67명의 간첩들이 앉아있는 300명 저 여적들이 유리하게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높은 이 반칙의 게임을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사설은 동교동계 친노 결별 운동권 정치 넘어설 계기다라고 했는데 운동권 정치가 종북 간첩의 정치죠. 운동권이 지금은 종북 간첩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운동권이라고 미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견에서 권노갑 씨가 탈당 사유로 지금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다는 점, 당 지도부가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한 개의 정당에 표를 몰아주던 오랜 정치 행동이 깨지려 하고 있다. 안철수 당과 문재인 당이 나눠 가질 확률이 있다라고 쓰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 이 나라와 이 시대는 기존 야당식 투쟁 정치에 신물이 났다. 그렇다고 지역주의 정당의 탄생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도표를 그렸습니다. 박지원 문재인이가 간첩으로서 종북의 이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밑에 달라붙어서 DJ 세력이 있고 노무현 세력이 있는데 이게 크게 간첩 종북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이 간첩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은 213명의 간첩이 들어앉아서 간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망국입니다. 망국. 자, 동아일보의 31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북핵은 미 본토 겨냥 이제 미국이 응답할 차례다. 미국이 해결해라 하는데 결국은 한국 문제를 이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설인데, 자 여기 간첩이 쓴 논설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원 비리 판결 비난한 서울지검장의 사법권 능멸하면서 사법권 중앙지법이 왜 잡아다 주기만 하면 왜 자꾸만 다 방면하느냐라고 하는 서울지검장을 이 논설위원은 사법권 능멸이라고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법조계 DJ 때 만들어 놓은 그 김일성 장학생, 이게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최근에 224명의 판사가 간첩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논설위원쯤 됐으면 세간에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갖다 잡아주면 맨날 방면하고 2,000명 경찰들, 젊은 경찰들 들고 팬 놈들 붙잡아다 주면 그 중에 3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다 방면하는 법원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이제 칼을 빼들은 겁니다.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그걸 사법권을 능멸한다고 사법부의 간첩편을 든 이 논설위원이 이 동아일보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름도 안 밝혔네요. 누구라고. 아니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제 보수층이 아니에요. 그 사주가 다 넘어가서 동아일보는 보천보 전투 1937년도에 김일성이가 했다는 그걸 금판으로 만들어 갖고 김정일이한테 가서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충성 맹세하고 왔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다 넘어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뿐입니다. 왜?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정보융합 담당 비서관 요 세 놈이 안보실을 장악하고 간첩으로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무수석, 교문수석 이놈들이 간첩인데 그 밑에 반이 간첩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땅굴 안보, 간첩 안보, 5.18 안보, 이 목사님들도 다 침묵하고 저 종북 간첩단 네트워크에 소속돼 갖고 김영주 밑에 누구죠? 기총, 한용운, 이영훈, 한교연과 한기총 밑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땅굴 없다, 간첩 없다, 5.18 없다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위중성을 알고 우리가 5분간 기도하고 주기도문과 우리 서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이 누란 가운데서 아버지 난세 중에 난세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종이 브리핑하는 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잘 아실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은 잘 아실 겁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또 노무현, 김장수, 김관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간첩 기득권청 시스템으로 땅굴 덮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꾼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을 했던 DJ와 노무현이고 이걸 바로잡지 못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3대에 걸쳐서 이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청와대 24명의 간첩, 국회의원 67명,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670명 이상의 이 배후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법원 224명의 판사, 그리고 직원들 700여 명, 그렇게 해서 984명, 약 1000명의 간첩들이 앉아있죠. 종부까지 합치면 1000명이 뭡니까? 자, 그 다음에 학계에 3만 명, 중고등학교에 몇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들어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노동계에 5,000명, 한노총과 민노총에 이제 1,800명, 1,500명 수준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이 노동계를 장악하고 있죠. 언론계 1,570명. 언론계 간첩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들춰내도 이 진실을 알리지 않고 땅굴 집회를 해도 땅굴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5.18의 진실을 제만원 박사님이 들춰내도 언론이 보도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왜? 언론계에 1,570명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종교계 1,200명. 땅굴 있다, 5.18 있다 설교하는 목사 찾아봤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 다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다 고리가 끼어서 김사만 목사님 그 양반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 땅굴 있다라고 하는데 땅굴은커녕 개미굴 하나도 없다. 이걸 대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어야 되는 종북 간첩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또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북핵 선제 타격하는 4D 훈련 이러면 3월 실시한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죠. 북핵을 선제 타격하죠.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것이 북핵과 땅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전쟁, 프리벤티브 워라고 하죠. 예방 전쟁이 필요하고 이 예방 타고 5년 임기 마치고 나왔죠. 그래서 자, 간첩 종북 기득권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의 기득권청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 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순진 합참의장, 육군 대장이죠. 이 사람은 김관진에 의해서 김관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합참의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인무 국방차관. 이 사람은 김장수 간첩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자, 그대로 그래서 가야 종북과 간첩의 세상이 된 겁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장악당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장들 아마 김관진, 김장수 줄을 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북의 길, 땅굴 없다, 땅굴 숨기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알아차리시고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알아차리시라고 제가 브리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제. 전혀 모르고 일반인들은 있어요. 몰라요. 네. 자,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 박원순 천령수당. 이 박원순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임종석 간첩입니다. 임종석이는 간첩이고 박원순이는 종북입니다. 네. 임종석은 직접 지령을 받고 이 지령 받은 걸 박원순이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복지부 대법에 소송 제기하겠다. 서울시 헌재 심판 청구 맞불하겠다. 그래서 여기 복지부 장관이 정진엽 씨가 이제 대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네가 돈을 왜 공짜로 왜 막 주냐? 그렇지. 이거 선거 운동 아니냐? 이게 왜 맞아요. 공짜로 주냐? 이게 박원순이와 임종석이라고 하는 간첩이 이 나라 거덜내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종북 간첩 기득권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신설해갖고 직업 없는 청년들 거저주겠다.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간첩이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키워들라고 나중에. 자, 여기에 간첩시장, 부시장, 광화문에 국기 개양, 정부 땅에나 해라. 광화문은 서울시 땅이다. 이 짓 하는 놈이 요 박원순, 종북, 임종석 간첩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요 임종석 간첩, 요 부시장이라고 하는 정무 부시장을 하고 요 놈은 땅굴 통로를 관리하는 놈이에요. 구간 지하에 땅굴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로 간첩이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14일 날 데모할 때 거기에 5,000명의 이
북한군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올라와라 하면은 요 놈이 임종석에 문 열어주면 다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북 간첩 기득권층 지원하는 놈인데 서울시청과 공원에다가 지하 땅굴 기지, 서울시청 밑에도 지하 땅굴 기지가 있고 공원 밑에 모든 공원 밑에 지하 땅굴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전력과 수도와 가스를 서울 시민 세금 낸 걸로 지원해주는 놈이 요 박지원하고 임종석이란 놈이에요. 어우 추요. 이거 수사해야 되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 8월 13일 석촌동 지하 땅굴 5 곱하기 7 곱하기 80m 라운지가 이렇게 잡힌 거 그걸 옆을 또 갈가줬어요. 제가 20날 들어갔을 때는 라운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22일 날 김무성 당대표가 들어가고 그 짓을 연출한 놈이 박원순입니다. 박지원이고. 맞아요. 자, 그래서 빗물 쓸림으로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요게 빗물 쓸림으로 5 곱하기 7 곱하기 80m짜리 거대한 땅굴이 빗물 쓸림으로 생겼다. 여기에 5천만 바보 같은 이민족이 넘어갔고 박근혜 대통령 바보가 넘어간 겁니다. 이거 수사하면 나와요. 왜? 거기에 모래로 채워졌어요. 모래 채워주는 것도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그 모래 65%가 지금 빠져나가갖고 뭘로 돼 있어요? 모래 주머니로 돼서 이제 광화문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던져갖고 이제 도로를, 모래 주머니 도로를 만들 그걸로 지금 준비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님, 이 박원순 이 간첩, 임종석 이 간첩 이 새끼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송주를 지금 무고죄로 갖다 집어 쳐넣든지 한송주 말대로 석천동 지하 땅굴, 지하 차도 밑에 거기를 들고 파갖고 한송주 장군 말대로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모래가 없어졌으면 이제 동아일보사 밑에 그다음에 조선TV 밑에 덕수초교라고 했죠.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땅굴 안보를 하다 보니까 국가안보, 간첩안보, 5.18 안보 이것들이 다 같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문을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안보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IT의 내일 한국은 안 보인다. 세스 화두인 가상현실 전기차 드론 미중불이 주도하고 한국은 가전만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확 바꿀 새로운 시장 10년 뒤 한국 자리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대통령께서 10년 뒤에 뭘 먹고 살지 걱정이다. 1월 4일 날 염려한 것이 현실로서 CS가 뭐냐면 소비자 전자쇼입니다. Customers Electron Show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전자가 방향이 전자 시장이 어떻게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올해 CS의 핵심 키워드는 가상현실, 드론, 전기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무대에서 한국 업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땅굴 그거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봐도 아직 자, 그 다음에 DJ와 노무현의 결별해서 동교동 좌장 권노갑 전 의원이죠. 이 양반이 더 민주를 탈당해서 10여 명이 더 이제 동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DJ와 노무현을 여기다가 썼는데 국가를 간첩 기득권층 시스템으로 만든 두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 간첩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6월 13일 날 연천 땅굴을 덮은 사람이죠. 이분이 노무현 2007년도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시켜서 가좌동에 수십 미터 열차길이 가라앉았죠. 그 밑에 땅굴 때문에 그걸 쌍용건설에다 뒤집어 씌우고 쌍용건설이 니들이 설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 씌운 전쟁의 필수 조건으로서는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어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첩 격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층 간첩을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기부가 국정원이 213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그 다음에 저 기무사가 57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경찰의 보안계와 정보계가 55명의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이 이걸 결단하셔갖고 비밀 계획을 해서 끌고 나가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A3 3면입니다. DJ와 노 세력 세 번이 만난 거 이별 제1야당 호남축 붕괴됐다. 그래서 간첩 김대중이와 간첩 노무현이가 여기 이제 얼굴이 나와 있죠. 죽은 사람인데 간첩 공화국 만든 주범 해갖고 제가 밑에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 주의의 대외 정보학 이게 1월 1일 날 도쿄 신문에서 발표된 걸 1월 2일 날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죠. 자,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의 핵심이 뭐예요? 청와대와 총리실과 국방부와 합참 안기부 등의 간첩을 취직시켜라. 그래서 간첩 종북의 기득권층을 만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 1월 1일 날 도쿄 신문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활약하는 중국 뭐 이런 스파이들이 다 활약해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와 총리실과 국방부 합참과 안기부에 간첩을 취직시켜라. 이게 97년, 98년도에 김정일이가 누구에게 내린 특명이죠? 김대중에게 내린 특명이죠. 맞아요. 97, 98 대외 정보학. 그 다음에 이 DJ를 물려받은 DJ의 son of DJ. 이 노무현이가 그 짓을 계속했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그걸 바로잡지 못